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고 파기되고 있는 민주를 수호하는 시민들과 함께 22번째 대전 촛불문화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으셔서 뒤에까지 안 들려서 같이 함성을 못 지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반갑습니다 하면 초로 이렇게 흔드시면서 소리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행상 초는 못 들었는데 같이 한 손에 좀 들었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생사도 확인하고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민주주의를 같이 서로 아직까지는 서로 살아있음을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반가운 인사 한번 하시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있던 나랑 함께 하던 촛불 드는 친구들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입을 열어서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그렇게 입을 열어야 하실 분들은 정작 입을 열지 않고 오직 지금 국민들 속만 털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입을 털지 않는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촛불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은 나날이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취임 8개월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기간 16차례나 대국민 담화와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14차례 국민들에게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까지 대선 여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지난 10월 20일.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습니다.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국민 착취죠.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의 행복에 농민들은 고향을 다 떠났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서. 일주일 뒤 박 대통령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C구자로 잠실야구장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외신에서까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지적을 할 정도로 전국이 경색돼 있었지만 대통령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행보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우려를 한층 높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취임 8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석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지 진솔하게 국민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후 10월까지 모두 16차례 대국민 담화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14차례 국민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담화문을 한 차례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자 우리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위해 삼고 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만든 인터넷 광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불거지자 이를 흑색 선전으로 매도했습니다. 오히려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 사건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은폐가 밝혀졌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제 개편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이 지금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 하나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집권당이 패한다. 그러면 그때는 빠른 속도로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60%대까지 올라갔던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공약 파기와 국정원 사태 등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마침내 입을 열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사건은 여전히 의혹에 불과하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또 정치적 이슈에 묶여 시급한 국정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 문제를 야당의 정치 공세로 폄하했습니다. 지도자와 국민의 소통을 할 때는 같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친일부분 교과서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가 같은 우리 역사적 사실을 두고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될 때 그 결과는 국가의 몰락입니다. 국가가 붕괴하는 겁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기자회견을 연 뒤 한 달도 안 돼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No excuse for the problems. And these problems are getting fixed. 건강보험 개혁안 일명 오바마 케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일인가 할 정도의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사안이지만 미국의 지도자는 직접 국민 앞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은 과거 높은 성 안에 갇혀있는 지고지선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성문을 활짝 열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소통의 가치, 이 시대가 이제 온 거죠. 야당의 압력에 밀려서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다 못 외우는데 국가기관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대선에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개입했고 이 개입을 경찰이 같이 나서서 숨기고 은폐했으며 그 죄를 묻는 국정원에게 거꾸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11개월 동안 국민들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책임자가 대답해라. 이 일의 가장 큰 수혜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이 밝혔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도 지금 해외를 다니시느라고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잘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돌려놔라 한 3번 정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 꼴이 요 모양인데 패션쇼가 웬 말이냐? 대한민국 돌려라!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패션쇼가 웬 말이냐? 민주주의 돌려놔라! 네, 저희는 꼭 돌려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좀 유행인데요. 저도 이제 사회를 많이 보지 않다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미처 안 드려서 소개 드리고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잡게 됐는데요. 저는 대전 지역에서 청년운동하고 있는 대전 청년의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켠 채로 노래한 적이 없어서 지금 마이크를 켜서 제 목소리가 나가서 너무 어색한데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늘 여기 모이신 그 마음으로 오늘 촛불문화제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미리 신청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최근에 있었던 그 공안 탄압 관련된 것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30년 넘게, 40년 넘게 철학과 예술을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내용은 없고요. 교수님이 30년간 교단에서 그다음에 그 밖에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썼던 책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교환 교수로 계시던 시절에 샀던 물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가져갔습니다. 내용도 없고 오직 국가보안법이란 말만 하면 그냥 잡아가는, 그게 어떤 거에 관계되는지도 모르고 우선 잡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탄압, 단체에 대한 탄압에 관련돼서 이제 국정원 문제를 덮으려고 국정이 나서서 국민들 전체를 탄압하고 있는 내용에 관련돼서 양심과 인권 나무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이병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불빛 앞에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심과 인권 나무 사무국장 이병구라고 합니다. 간만에 이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 굉장히 떨리긴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구입니다.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70년대 저희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다 장발족이었습니다. 특히 삼촌들이 머리를 길게 늘리고 다녔는데 가끔 가다 보면 어디 붙들려 갔다 왔는지 머리가 고속도로 나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펑펑 우는 꼬라지를 여러 번 봤었습니다. 다 그들은이 왜 우라 하면서 되게 의아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그런 일이 다른 지방에서는 잘 없었다고 하는데 소위 애양단 깃발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서 초등학교까지 한 5km 줄 쭉 서가지고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아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그 자리에 뻗딱 서가지고 국기 쪽을 바라보면서 긴장한 자세로다가 손을 얹고 국기를 바라보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쁜 아줌니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은 경찰들이 사가지고 다니면서 자루다가 이렇게 몇 센티미터 내려왔나 재던 시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권 차원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권이 자기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죽여놓은 다음에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외설적이까지 하다는 것을 아가씨들의 치마를 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요, 다시는 이런 거 생각만 하면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대학생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말할 자유, 정치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제가 이대로 굳어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국민들 생활, 일상 하나하나의 독재 정권의 손길이 진짜 느낌 아니까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겪었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처럼 또다시 대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대부분 싸우느냐고 날밤을 세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또한 걱정됩니다. 다시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우리한테 또 하나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부 가우동에, 아니죠, 대성동이죠. 대성동의 대구 칼톨 일대를 정년 퇴임하신 강대석 교수님이 대전에 와서 그쪽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난데없이 서울검찰청에서 10명이나 내려와가지고 하루 종일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퇴임 이후에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말할 자유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려고, 이런 분조차도 말할 자유를 봉쇄하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육성한 검찰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어르신 계신 데를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예전 시절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증거를 바로 우리 앞에서 목격하게 되지 않나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 정권은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걸고 나온 것이 헌법 위반 세력이다, 위헌 세력이다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명령 청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위헌사항이라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고 있는 조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미군은 언제쯤까지 붙잡아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미국은 우리 단군 조선 때부터 이 나라에 머물렀으며 앞으로 우리 세대들 다 죽고 나서도 우리 후세대들까지 영구히 이 나라에 주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이 마치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바지가랑이를 얼마나 붙잡고 늘어지는지 북한에 무려 10배, 100배, 1000배의 주둔비를, 아니 국방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의 장군들이라는 작자들 입에서 자주 국방을 하다는데 모질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도 없고 국민들 세금 가지고 어디로 빼돌리는지 모르는 작자들이 미군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판에 아직도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종북이다 뭐다 하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가지고 위헌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무부까지 주장하는데 이 정권이 생각하는 종북의 범위는 정말로 우주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이 상상력의 범위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저 하늘 끝까지 생각해봐야 얘네들이 생각하는 종북의 범위가 어디인지 겨우 가늠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국가기관산업망의 국공유화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위헌 주장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 지금 철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모든 국가기관 산업은 돈 있는 놈들, 그 다음에 재벌들한테 몽땅 다 팔아먹어야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다 종북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단체, 다 해산단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현재 정부, 정말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권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개별 개인들의 어떤 자잘한 그리고 작은 그런 개별적인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가 송두리째 무너질 그런 사태하에 바로 그런 사태가 바로 복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시민 여러분, 다시는 70년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경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성들 치마길이 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맞고 싶지 않다라면 당연히 단호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싸우되 아주 길게 싸워야 될 것이고 올겨울 엄동설화를 넉넉하게 이길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권단체에 있는데요, 이 인권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심과 인권나무, 약칭 인권나무, 전에 군사 독재 시절부터 감옥에 간 사람들 영치금 넣어주고 면회해주고 이런 원호해주던 그런 단체입니다. 자, 열심히 싸우면 징역 갈 사람들 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가 아주 섭섭지 않게 넉넉하게 원호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이 겨울 길게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실 수 있죠? 독재가 아무리 길고 끔찍하고 모질어도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어도 아무리 모질게 탄압해도 아무리 때려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도 그것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당해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그렇게까지 각오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스마트폰이 있는 이상 예전처럼 아주 험하게 탄압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언론을 틀어막아도 이걸로 다 통하잖아요. 올겨울 이걸로 다 자주 통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 자주 하면서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면서 넉넉하게 사람들 불러 모으면서 단결하면서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제 국정감사 내용 중에 밝혀졌는데요. 이전까지 이제 밝혀졌던 내용 중에 그 책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원들이 다 개인적으로 일탈한 거다. 개인적으로 일탈한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재판 비용을 대준 거예요. 그 재판 비용을 대줬고 자기들이 안 대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령에 제가 지금 숫자를 못 외우는데 7452 부대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죠. 그 여직원한테 재판비로 쓰라고 3,300만 원을.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7452라는 부대는 정확하게 내곡동에 국정원이 있는데 주소지로 등록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던 직원에게 재판 비용을 대준 게 맞죠? 맞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막 발뺌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인권단체 나무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탈을 통해서 징역을 가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힘이 납니다. 우리 겨울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얘기해 주신 우리 그 양심과 인권나무 이병구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같이 저랑 한번 손을 돌려주실까요? 예, 이렇게 돌려주시면 조금 높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현수막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정교조가 있어야 우리 아이 맞는 말인가요? 예, 저 맞는 말을 집이랑
직장에 함께 붙여줬으면 하는 우리 교사 노동자분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아름다운 문구가 단돈 5,000원에 단돈 5,000원에 10,000원을 내시면 친구분한테도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조분들과 우리가 같이 민주주의 지키는 마음으로 현수막 구매에 벌떼와 같이 달려가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다음 순서로 가도록 할게요. 네, 초를 드신 채로 좀 예쁘니까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이때까지 항상 함께 외쳤던 구호를 할 건데 앞에 중간에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뒤에만 3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자! 총체적 국가기관 부정선거 개입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모든 국정원 범죄의 원흉입니다. 지금 국정원장 남재준을 반드시 해임하라!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민주에 대한 안부 인사와 매주 목요일마다 서로 만나는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 오늘 조금 이제 매일 함께 하던 촛불 동지들이 없어서 좀 어색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함께 듣던 촛불 시민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진보당 위원정당으로 해산 심판 청구권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 대전 촛불 동지들도 서울에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다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또 오늘 이 자리에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도 갔다가 지금 대전에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말했던 그 선거에서의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인단의 대변인으로 계신다고 하고요. 이주연님을 촛불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전역 광장의 정의로운 민주 대전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변인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정원을 비롯한 총체적 관건 선거가 자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윤정훈 목사의 불법 사무소 설치, 이것도 당선 무효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훈 목사의 불법 사무소,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보훈처 등 정체적 관건 선거를 동원했지만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입니다. 잠시 후에 그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축하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남, 부산, 대구를 거쳐서 이곳 대전에 왔습니다. 매주 지역 촛불을 다니면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보문고에서는 3만원에 판매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수고롭게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개국했습니다. 연대단체와 연대기금을 통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캐나다 토론토, 동경, 프랑스 파리, 독일의 베를린 등 전 세계 각지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들과의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재외동포들께서 저희 자료를 번역해서 유엔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역사상 딱 2나라만 받아줬습니다. 그 나라는 재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의 청원도 유엔이 받아줬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공방이 끝나는 대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퇴를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정교조 대전 지부 수석 부위원장님 계시던데요. 저희들이 다 들을 수는 없고 대전을 대표하는 분께 약식으로나마 증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위원장님 계신가요? 어디 가셨어요? 선전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심유미 실장님이 좀 대신 사무처장님이신가요? 네, 사무처장님 우리 한영수 대표께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정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한영수 대표는 중앙선관위에서 30여 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중앙선관위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의 공동대표가 계시는데 오늘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은 국정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의 정치과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강직한 공직자들이 계셔서 그나마 공직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국을 다니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저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에서도 강곡하게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 써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송구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책임져라. 애매모호합니다. 박근혜 책임져야 할 일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이명박을 먼저 잡아들여야 해요. 그러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박근혜 책임져라보다 박근혜 사퇴하라고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해체하라. 박근혜 씨가 국정원 때문에 당선이 됐는데 해체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을 움직였던 사람은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렇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구호 한번 해볼까요? 네. 단문이기 때문에 전문장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박근혜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네, 전문장 따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을 처벌하라! 이명박을 처벌하라! 고맙습니다. 저희가 머나먼 서울에서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지난 2013년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용판, 원세훈,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의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왜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무엇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형성됩니다. 이 내란 세력을 현행법으로 징치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헌을 문란시키고 내란을 자행한 이명박을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세력들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다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난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진실을 보도한다는 한겨레 신문도 오마이뉴스도 사실관계를 하지 않고 오보를 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사를 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보를 냈는지 우리는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행법상 선거 쟁송은 모든 사안을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불법 세력입니다. 대법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이명박을 비롯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정치적 부정선거 세력들 모두 잡아들여서 구속해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러시아의 독재자 조셉 스탈린이 말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에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찡취하지 않고서는 다시는 선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를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투표하셨죠? 그런데 이명박을 비롯한 정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하기 하루 전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개표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앙선관위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로 여러분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방송 3사에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루 전에 만든 결과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내일 한채입니다. 국회를 물러시켰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징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 백서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의 시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전국 252개 선관위 13,542개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 마지막 결정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됐습니다. 선거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반드시 현행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각 지역 해당 선관위에 가셔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서 개표 상황표를 보시고 분석하십니다. 제 말을 다 잊으셔도 되지만 6글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소송인단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13,542개 투표구별 개표 상황표 분석해서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분노해 주시고 규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0년 전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기와 거짓말,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러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친일과 기회주의, 역사 왜곡, 정치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내란 세력들에게 지배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더 이상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시간이라도 박근혜를 그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염원하시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여러분 마음속으로 일망하시는 진실의 역사의 진실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저 뒤태 세력들 모두 징치하고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 스스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주권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열정적으로 오늘 연설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요. 오늘 퇴근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초를 들고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음을 담아서 가운데 반드시를 붙이겠습니다. 네, 국정원의 불법 부정을 국민의힘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자! 모든 부정, 불법, 대선 개입에 지휘자입니다.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남재준을 반드시 해임하라! 해임하라! 이 모든 불법 대선 개입의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이제는 대답을 해야 되고 무엇을 책임질 건지 국민 앞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총체적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부정 대선 개입, 박근혜가 책임져라! 제가 틀렸네요. 박근혜가 반드시 책임져라! 네, 뒷구 원하시는 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오늘 소식을 몇 개만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제 야당 의원이시고 안도현 시인이 오늘 이제 재판이 나왔는데요. 평배심원들이 얘기했던 국민참여재판과 다르게 유죄를 받았습니다. 무죄인 부분도 있었는데 유죄인 부분은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를 비방했길래 그런 유죄가 내려갔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뉴스타파 우리 해고 PD인데요. 최승호 PD가 우리 촛불에서도 함께 봤던 영상입니다. 국정원들이 무리하게 서울시 공무원을 남매를 간첩이라고 몰았던 사건들이 허위로 밝혀졌는데요. 요것을 영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PD에게 명예훼손을 국정원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는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있었던 진보당에 관련된 본인 아버지의 본명과 아버지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혔던 그 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헌정 초유 사상 최초로 그렇게 해산 청구를 거는 보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단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산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과 다르면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 정부가 꿈꾸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오히려 죄를 국민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본인의 의도랑 맞지 않으면 그 싹을 어떤 이유도 없이 밟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때까지 함께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은 대전 이야기를 좀 이번 순서에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촛불을 드는데요. 저기 북쪽에 북대전 IC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촛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의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비정규직 지회 황영진 부지회장님을 모시고 내가 북대전 IC에서 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를 드는 이유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비정규직 지회를 맡은 부지회장 황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쓴지도 이제 거의 1년째 다 돼갑니다. 주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대전역 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저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뉴스에도 제 얼굴 많이 나왔을 건데 좀 군대 제대하고 와서 근데 제대하고 제가 10여 년 이상을 원자력 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계약직으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뭐 용역직 했다가 또다시 뭐 도급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뭔지도 몰랐고 일만 열심히 주구장창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방사선 구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사선이라는 걸 맡게 되면 이 몸 안에서 그 백혈구가 그 현저하게 떨어지는데요. 이러면 감기 같은 것도 잘 낫지도 않고 한번 감기 병이나 이런 거 한번 앓고 나게 되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1년 내내 감기 거의 달고 사는 동지들도 있는데 그 저희들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노조 설립된 계기가 그겁니다. 처우 개선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원자력 연구원한테 그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비정규직이고 하청 노동자니까 해줄 수 없다. 니네 회사 가서 얘기해라. 정말 그 얘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정말 가족처럼 1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도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 8월 달에 만들어서 이제 1년째 좀 넘어가네요. 하지만 원자력 연구원에서 저희 처우 개선보다는 28명의 조합원을 지난달 10월 28일 날 1월 달에 2명, 6월 달에 11명, 그 다음에 10월 달에 15명에서 총 28명을 해고했습니다. 뭐 사유야 정당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을 잘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하지만 저희들은 정부 기관으로서 최초로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았고 대덕 연구단지에 저희들처럼 일하는 근로자 정말 많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반드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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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및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불법 부정선거의 책임자 박근혜가 반드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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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을이 깊어가고 저희 촛불도 깊어가고 있는데요. 촛불은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아름답게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 목요일은 깊어가는 가을, 그 다음에 더욱 독해질 것 같은 겨울을 맞이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음악 촛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하는 동아리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촛불 드시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꼭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와서 같이 네, 제 본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이걸 마지막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아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네.
예, 분노의 마음은 지금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우리 정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노래 두 곡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네요. 사회도 보고 박수도 유도하고 이제 반주도 하려니까 네, 네, 박수 쳐주시면 노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를 물러가라! 너무 물러가! 영무이가 뭐 했어? 괜찮았나요? 네, 부족하지만 좀 해봤고요. 다음 곡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정신이 없는데요. 저희 소개를 안 했네요. 네, 대전 청년의 노래 모임 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세상이 화하고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우리 노래도 많이 하고 시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을 달래는데요. 그럼 주변 분들하고 노래도 나누고 시도 나누고 촛불도 나누고 그리고
특정 세력에게 빼앗긴 우리 민주화, 우리 자유와 우리 권리도 되돌려놔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럼 함께 하시겠다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인데요. 예, 민주주의야 사랑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야 사랑한다! 네, 우리 애인 부르듯이 한 번만 더 다정스럽게 불러주시면 다음 곡은 솔직히 좀 험한 노래긴 한데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요! 네, 다음 곡은 강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르는 노래니까 함께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다시 예, 마지막인데 우리 일어나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답게 불러요. 네. 그게 안 했는데. 네. 세상 험악해도 노래는 아름답게 부르겠습니다. 촛불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꼭 다 나와주시고요. 부정선거 정보 확인하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화학성 노조에서 처음 여기에 대전 지역 노조 처음 왔다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발전에서 최저 부정선거 백서. 개표 부정선거 백서합니다. 부정선거 추천위원회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부정선거 백서 전모를 확인하십시오. 총체적 부정선거의 전모를 확인하고 가십시오. 부정선거 전모요. 발언시 건금하세요. 발언이 여러분의 권리를 찾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지켜드립니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대표는 12월 18일 개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 개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팔대에선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 이쪽에 있습니다. 52점 같이 아니 대표 서울에 가면 모든 것이 결정 안 받겠어요. 특별한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외쳐야 되는데. 팔대에선 부정선거 백서 이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도 실천해야죠. 18대 대선은 선거법 절차에만 개표조차 선거 무효입니다. 개표 결과 12월 19일에 18대